챕터 1. 톰 호가드의 투자 심리 관리. 톰 호가드는 금융기관 트레이더 출신으로 투자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경험한 뛰어난 트레이더입니다. 그는 1년에 40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책 집필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손실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저서인 잘 잃어야 잘 번다는 투자자의 성공과 실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심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이는 종종 잘못된 결정을 초래합니다. 톰 호가드는 이러한 심리적 요소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최고의 경치는 가장 힘든 오르막 뒤에 온다는 말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것이 결국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투자자의 성공과 실패가 나뉘게 됩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며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때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톰 호가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잘 잃어야 잘 번다는 철학을 통해 손실을 경험하는 것이 결국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투자에서의 감정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에 따라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는 종종 비합리적인 결정을 초래합니다. 톰 호가드는 감정을 통제하고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감정이 아닌 이성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패를 통한 학습은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톰 호가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패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톰 호가드의 투자 전략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그는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을 세우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톰 호가드의 투자 심리 관리에 대한 철학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투자에서의 심리적 요소를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도 톰 호가드의 철학을 통해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챕터 2. 뛰어난 패배. 성공적인 투자로 가는 길. 1. 투자와 실패의 관계. 투자 세계에서 실패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라 하더라도 실패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를 숨기거나 부정하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뛰어난 패배자의 조건. 톰 호가드는 금융기관 트레이더 출신으로 투자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뛰어난 트레이더입니다. 그는 뛰어난 패배자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강조합니다. 첫째, 실패를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둘째,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셋째, 시장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역량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성공적인 투자자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감정 조절의 중요성. 투자에서 감정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감정이 흔들리기 마련인데 이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고조될 때일수록 냉정하게 판단하고 두려움이나 탐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성공적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의 차이. 성공적인 투자자는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매매를 진행하는 반면 일반 투자자는 자신의 직관에 의존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높은 위험을 동반할 수 있으며 실패의 확률을 증가시킵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항상 현재의 시장 상황에 집중하며 시장의 주도적인 추세를 신뢰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5. 실패를 통해 배우기. 투자에서 실패는 단순한 손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교훈을 얻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 경험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6. 실천 방안.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투자 일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투자 패턴을 분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매매 후 감정 상태를 기록하여 감정 조절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투자 전략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시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에는 뛰어난 패배자가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챕터 3. 뛰어난 패배와 투자자의 성장. 투자라는 세계는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곳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종종 한 끗 차이로 나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는 투자자의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잘 잃어야 잘 번다라는 말처럼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투자자의 성장과 삶의 모든 측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이는 오히려 그들의 투자 경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투자자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1%의 행동인 실패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성공적인 투자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강조됩니다. 톰 호가드는 금융기관 트레이더 출신으로 투자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경험한 뛰어난 트레이더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뛰어난 패배자로 묘사하며 불안과 원한 대신 실패를 수용하는 정신적 균형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투자자로서의 성공을 위한 변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는 실패를 단순한 패배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투자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주식 투자는 많은 이들에게 어려운 도전이지만 그 과정을 이해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실패는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전략을 세우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통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이 게임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기업의 재무제표, 시장 동향, 경제 전반의 흐름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한 성장의 중요성은 단순히 투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실패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투자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손절매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리스크를 미리 확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 연속적인 매수 실패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우리는 실패를 줄이고 성공적인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의 뛰어난 패배는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성장의 기회이며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지길 바랍니다. 챕터 4. 시장 참여자의 감정을 이해하라.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시장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시장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감정이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때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이는 더 많은 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때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져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증가시키며 투자자들은 이를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시장 감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초기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했지만 이후 백신 개발과 경제 회복의 기대감으로 인해 다시 매수세가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감정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시점에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멈추고 상황을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고조될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감정을 분석하는 도구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의 언급량이나 긍정부정적인 감정 비율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정 분석 지표를 활용하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분석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정 분석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정교한 감정 분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결국 시장 참여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시장의 감정을 파악하여 적절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투자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감정 통제의 중요성. 투자 세계에서 감정 통제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이지만 투자에서는 이 감정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투자에서 감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매매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의사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이나 욕심은 투자자에게 심각한 오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도한 매매를 하거나 손절매 없이 진행하는 경우 결국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국 실패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 통제를 위한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여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분산 투자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감정적으로 힘든 결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고 감정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자의 특징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톰 호가드는 금융기관 트레이더 출신으로 투자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경험한 뛰어난 트레이더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투자 심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투자에서 항상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면 투자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 결정을 방지하고 계획과 전략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고 심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과를 보장합니다. 정신력 훈련과 매매 준비는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매 준비는 자신의 부끄러운 매매 실수를 복원하는 과정이기도 하며 이는 정신력 훈련에 도움을 줍니다. 승리하는 투자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적절한 순간에 공격적으로 나설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매매의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법이기도 합니다. 매매는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의 신념과 판단을 가지고 매매에 임해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신을 변화시키고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내심과 공격적인 매매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에서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순간에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맞춰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자의 면모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합이 감정 통제를 통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감정 통제는 투자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시장을 예상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매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감정을 잘 이해하고 통제하는 것이 투자에서 성공하는 기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매매는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투자에서의 성공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챕터 6. 1. 손해 수용의 중요성. 투자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해를 피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매는 겉보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개인의 본능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정반대로 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손해 수용의 개념. 손해 수용이란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투자에서 손해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를 수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자의 첫걸음입니다. 손해를 수용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3. 투자에서의 고통과 마주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해를 피하려고 하며 이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은 종종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손해를 피하려는 마음이 강해지면 우리는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해를 보면서도 주식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패를 통한 배움. 실패는 투자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손해를 경험한 후 우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를 본 경우 그 주식의 분석 방법이나 시장의 흐름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투자자로서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손해를 수용하는 방법. 손해를 수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손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손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손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다음 투자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았을 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성공적인 투자자의 특징. 손해를 잘 수용하는 투자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감정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손해를 보았을 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합니다. 둘째, 그들은 지속적으로 학습합니다. 손해를 통해 배운 교훈을 다음 투자에 반영하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셋째, 그들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손해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손해 수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투자에서의 성공은 손해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챕터 7. 성공으로 가는 열쇠. 행동 변화의 중요성.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성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각자의 목표나 가치에 따라 그 정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이란 목표를 이루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성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직면하고 극복하려고 합니다. 톰 호가드는 잘 잃어야 잘 번다 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이 말처럼 실패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배워가는 태도가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의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요소이며 이를 감수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효과적인 매매 시스템입니다. 투자에서 매매 시스템의 기초는 손실을 수용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의 확률로 이길 경우
손실 시 1배, 이길 경우 1.5배를 버는 시스템은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이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수용하려 하지 않고 주도적인 추세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는 큰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투자에서의 패배와 승리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실패를 친구로 여기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닌 인생의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 반성과 배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투자자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도 성공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장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경영 전략을 수정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트렌드와 정책에 맞춰 자신의 투자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투자자에게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을 위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인내와 끈기는 투자에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자세가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행동을 변화시키고 지속적으로 배우며 성장한다면 성공으로 가는 길은 분명 열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태도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챕터 8. 위험 관리와 심리적 접근. 위험 관리는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매매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톰 호가드는 잘 잃어야 잘 번다라는 명언을 통해 손실을 인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손실을 인정하는 것은 투자자의 심리적 안정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위험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손절매 설정입니다. 손절매는 특정 가격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매도하는 기능으로 손실을 제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계획된 전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절매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손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심리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심리적 접근은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투자자는 매매를 진행하면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매매 중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손실을 인정하는 것은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손실을 피하려고 하며 이익을 빨리 실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는 오히려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차분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행동은 수익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100번의 매매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한 번의 매매 결과는 무작위적입니다. 따라서 일관된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를 진행할 때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계획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자기 분석의 비율도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자기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유용하지만 자기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능적, 감정적, 이성적 투자자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위험 관리 행동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유형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통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투자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배우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투자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 관리와 심리적 접근은 성공적인 투자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유지하며
자기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챕터 9. 투자에서의 심리적 전략. 투자는 단순히 숫자와 차트의 게임이 아닙니다. 투자에서의 심리적 전략은 성공적인 투자자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흐름을 읽고 적절한 시점에 매매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적 전략은 투자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톰 호가드는 금융기관 트레이더 출신으로 투자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경험한 뛰어난 트레이더입니다. 그는 잘 잃어야 잘 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투자에서의 심리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는 투자자들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험 관리와 손절매는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손절매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손절매는 투자자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특히 시장이 급변할 때 더욱 중요합니다. 손실을 줄이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추가 매수의 타이밍 또한 심리적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때, 즉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시점에 매수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매매는 투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결과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번의 매매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일관성 있는 매매는 투자자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결국 장기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 매매 전략은 다른 투자자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전략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 행동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과열이나 침체를 이용한 전략으로 심리적 요소를 잘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심리도를 활용한 전략도 매우 유용합니다. 투자 심리도는 시장의 감정을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로 이를 통해 시장의 과열 상태나 침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투자 심리도가 높을수록 주가가 과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매도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리도가 낮을 경우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투자에서의 심리적 전략은 성공적인 투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톰 호가드의 철학을 바탕으로 위험관리, 손절매, 추가 매수의 타이밍, 일관성 있는 매매, 반대 매매 전략, 그리고 투자 심리도를 활용한 전략을 통해 투자자들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실천에 옮긴다면 투자에서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